안녕하십니까. 둔산동 동아슴입니다. 이제 법과 정치 하는데 제일 처음에 어쨌든 용어를 해결하고 해야 되니까 읽기 좋으니까 용어를 합니다. 첫 번째 1번 뭐예요? 중우정치요. 이 대중, 대중, 어리석은 우환할 때 중우정치. 대중이 어리석게 하는 정치야. 그러니까 대중은 어리석고 통치자는 뛰어나다는 거네. 중우정치 알겠어요? 그러니까 대중들이 하는 정치는 어리석다고. 그러니까 유행을 따라가면서 대중들이 선택을 하는 게 냉철한 판단력이 안 된다는 거지. 감정에 휩쓸리고. 자, 두 번째. 네. 천부인권사상. 하늘이 부여한, 수여, 상장 부여, 수여한, 천부, 그 인권은 누가 줬냐? 하늘이 줬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하늘이 줬는데 인권을 왕의 권한도 하늘이 줬다. 왕권. 근데 하늘은 누구냐? 신이 줬다. 그래서 왕권 신수설에 대응하기 위해서 인간의 권리도 하늘이 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됐나요? 네. 자, 3번. 대의민주주의. 대표자가 의사를 표시하는 게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 민주주의는 직접민주주의와 간접민주주의가 있는데 국민이 주인일 때 이걸 직접으로 할 수도 있고 간접으로 할 수도 있죠? 네. 근데 직접 다 모이면 아고라라는 광장에서 그래서 다음 사이트에 아고라라는 광장, 토론 광장도 있지만 아고라라는 광장에서 직접 투표를 다 했는데 그럴 수가 없어. 인간이 많아서. 그래서 간접민주 정치를 해. 간접은 뭐냐? 대표자가 의사를 표시를 해. 네. 그러면 대의는 누가 표시를 했느냐? 국회의원이. 국민 전체의 의사를 국회의원 한 명이. 국민 전체의 의사를 국회의원 한 명이 표시를 해주는 게 대의민주주의. 그러면 간접민주주의면서 국회가 있겠죠. 됐나요? 대의민주주의가 간접민주주의랑. 네, 대신 의사를 표시해주는 거. 네. 자, 4번. 전자민주주의. 자, 민주주의를 하는데 투표를 하는데 지금은 국회의원 여기에 이렇게 X가 있어서 띡 누르면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 투표를 할 때 뭐라고요? 전자장비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전자민주주의입니다. 네. 또 숙의 민주주의요. 뭐라고요? 숙의. 어디 있어요? 전자민주주의, 숙의는 깊숙하게 의논한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많이 안 짜는데 이게 민주주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로 심화해서 논의하고 토론한다 이런 개념으로 숙이라고 했을 거예요. 네. 또 내각 불신인권. 자, 이렇게 보면 내각을 만드는 방법은 내각은 뭐냐? 그러면 행정부에는 장관들. 이 행정부에 대한 장관들을 구성을 할 때 대통령이 임명하기도 해요. 그냥 대통령제에서는. 왜? 국회도 국민이 뽑고 대통령도 국민이 뽑는데 국민이 뽑았어요, 둘 다. 네. 그런데 이 대통령이 강요를 임명하면서 이 의회의 동의를 받기도 하지. 네. 그런데 이건 이제 대통령제일 때고, 그러면 의원 내각제일 때는 뭐냐? 국회가 이렇게 있으면 이런 정당과 이런 정당이 있어. 네. 그랬을 때 이게 다수당인데 반이 안 돼. 그러면 이 두 개가 연정이 되면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 국회의원 자체가 장관이 돼. 그래서 이걸 뭐라고요? 의원 내각제라 그래. 의원 내각제를 되는데, 자, 의원 내각제 됐어. 내각제가 되는 상황에서 여기에 있는 수상이 총리라고 그래. 수상이나 총리라고 하지. 대통령이라고 보통은 안 하고. 네. 일본하고 뭐 영국 같은데.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 이 문제가 발생을 하면 이 수상이나 총리가 이 의회를 불심을 해버려. 불신님이요? 그러면 의회 자체가 어떻게 돼요? 없어지면서 재선거를 하게 되지. 아예. 또 똑같이 여기에 있는 의원이 여기에 있는 장관들을 불심으로 계속 결의를 해. 결의를 하게 되면 얘는 정치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겠지. 그냥 책임만 지고 끝나요. 그러면 물러나게 하겠지. 그런 것처럼 저 문제는 뭐였어요? 의회의 내각 불신임권 행사 가능. 자, 의회가 내각을 불신을 할 수 있지. 그러면 의회는 수상은 이거를 뭐라고요? 의회를 해산 선언을 해버리지. 해산을 하면 이게 다 없어지고 다시 총선거를 하지. 그럼 둘 다 서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요거는 불신임, 신임하지 않는다 하나로. 근데 의회를 신임하지 않는다는 말 안 되니까 해산을 해버리지. 됐어요? 네. 다음.
연립 내각이요. 자,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반절이 넘으면 이게 내각을 만들면 되는데 네. 안 돼. 이렇게 조그만한 여러 가지 다당제라. 네. 의원 내각제에서. 네. 그러면 이에 가장 큰. 하고 여기하고 연결해. 그래서 연립을 해. 연립. 연립을 해서 나는 7석, 너는 2석, 얘네는 1석. 이렇게 해서 과반수 이상이 되죠? 네. 장관을 배치를 해줘요. 그러면 연립 내각이 되죠? 당연히 여기는 수상이 되겠죠?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연립 내각이라고 합니다. 또, 탄핵 소추권이요. 자, 탄핵은 어떤 거에 대한 이게 탄호를 한다. 잘못했다. 라고 하는 거고, 네. 소추권은 소송이라는 거, 소송. 소송을 추구하는 권리야. 그러면 뭐냐, 탄핵 소추권. 대통령이 있는데 대통령이 제대로 못했다. 그러면 탄핵 소추를 했죠. 네. 그러면 이 대통령도 국회도 뭐라고요? 국민이 뽑았죠. 네. 그러면 재판할 데가 어디 있어요? 헌법재판소밖에 없죠. 네.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에 대한 재판을 한 겁니다. 그러면 탄핵 소추권은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리예요. 의원들이 대통령을 탄핵했잖아요. 네. 탄핵.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권리가 탄핵 예. 소추권이에요. 예. 거기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어디 옆에 탄핵 소추권 써 있어요? 행정부와 사법부에 대한 탄핵 소추권. 자, 행정부랑 의원이 이 대통령 탄핵 소추했죠? 네. 그러면 사법부를 하면 여기 대법관 탄핵 소추를 할 수 있겠죠? 네. 이해되세요? 네. 그러면 소추권. 자, 이 소송을 걸었는데 소송을 누구한테 걸었어요? 헌법재판소한테 걸어서 이 사람은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 하자가 있다. 라고 결의를 하죠. 네. 국회가 전체가 결의를 해서 소추권을 행사를 하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재판을 하게 되겠죠. 네. 됐어요? 네. 10번. 정당의 기능 중에 정치적 충원 기능이 뭘까요? 정당은 정권 획득을 위해서 노리는 도당, 무리예요. 정권 획득을 위해서. 네. 그러면 이게 정권이란 건 뭐냐? 정권은 정치 권력이에요. 정치 권력. 그럼 정치란 뭐냐? 바르게 통치하는 거예요. 바르게 통치하는 거. 다스릴지. 이게 바르게 다스려야 되는데, 그러면 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네. 문제가 뭐라고 있어요? 정치적 충원 기능. 정치인을 충당해야 되잖아. 동원하고. 네. 그러면 정치적인 충원 기능이 생겨야지. 정당에서 정당 역할을 하다가 그 정당에서 일을 하다가 나중에 여기서 정당 선거를 해서 대표로 나오면 선거로 나오기도 하고 그러잖아. 됐어요? 네. 또 11번. 정치 사회화 기능이요. 이게 정치는 뭐라 그래요? 정권 획득인데 정권은 정치 권력이죠, 권력. 네. 그럼 권력은 뭐냐? 어떤 재화에 대해서 분배를 할 수 있는 권력, 힘이 생기는 거지. 권리와 힘이. 네. 그죠? 그러면 이권 관계가 많이 되죠? 네. 그러면 이 정치를 하게 되면 정치, 사회의 영향을 줘요, 안 줘요? 사회예요. 사회에 영향을 주죠, 정치를 하는 것 자체가. 주죠. 왜? 정치 권력이라는 것은 분배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분배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결정하는 권리가 되니까 사회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네. 됐어요? 그래서 그게 정치 사회화 기능이에요. 네. 또. 낮은 재정 자립도. 자, 이제 재정은, 재정은, 공공기관의 이 돈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네. 자, 이제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있는데, 우리나라는 서울이 다 크죠? 네. 그럼 지방정부는 쪼만하죠? 네. 지방정부 세금 걷어봐야 이거 운영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중앙정부에서 뭐를 줘요? 지원금을 주죠? 네. 근데 얘네는 이 동네가 먹고 살만한 데는 강남구나 아니면 몇 개 부자 동네밖에 없죠? 네. 그러면 재정이 자기가 골라서 지방세를 받아서 그 다음에 그거를 수입 들어오는 것만큼 나갈 수 있으면 이게 자립이 잘 되겠죠? 근데 이 지방 재정이 자립이 안 되니까 중앙에서 뭐 하라 그러면 돈 나눠줄 때 말 안 들으면 좀 돈 안 주죠? 네. 그러니까 지방 재정 자립도에 따라서 지방자치 민주주의를 하는 거에 대한 영향도가 크겠죠? 된다요? 네. 또 13번. 사표. 자, 투표를 하게 되는데 A하고 B가 나왔는데 A는 인물이 좋아. B는 정당이 좋아. 그럼 누굴 찍죠? B요. 정당 때만 찍었는데 그런데 떨어져. 왜? 우리 동네는 이 사람을 뽑았어. 그러면 이거 뽑았죠, 나는?
네. 떨어질 줄 알고도 뽑아. 정당 때문에. 아유, 이 사람이 될 건 뻔한데 우리 동네는 나는 진보 정치를 위해서 이 사람 찍었다. 이렇게 되면 이 표는 어떻게 돼요? 사표, 죽을 사의 표, 죽은 표가 되죠. 네. 사표 알겠어요? 또 다른 얘기가 있을까요?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A 정당하고 B하고 C를 했는데 세 명이 선거를 했다고 쳐봐. A는 됐죠? 네. 그러면 B, C 거는 다 뭐라고요? 사표 되는 거나 마찬가지죠? 안 뽑히는 건 그럼 네. 사표라는 거예요? 네. 권리 행사를 했는데 권리 행사가 제대로 기능을 다 해서 목적한 바를 이루지 못하면 사표. 됐어요? 네. 그러면 어떤 선거가 사표가 적을까? 어떤 선거구제가 이런 거 계산할 수 있겠죠? 소선거구가 사표가 적을까? 대선거구가 사표가 적을까? 이런 것도. 그런 걸 어떻게 알아요? 소선거 중에는 한 명만 큰 선거구를 이렇게 크게 만들어가지고 한 명을 뽑으면 나머지 다 사표네. 네. 근데 여러 명을 뽑으면 사표가 없어. 사표는 줄겠네. 네. 근데 장단점이 일겠네. 그럼 이건 선거구 크게 해서 3명을 뽑는 거고 이건 선거구 작게 해서 뽑는 거네. 네. 3개로 해갖고 한 명씩. 네. 근데 작게 해서 뽑으면 뽑는 사람이 적으니까 사표가 적을 수도 있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요게 사표가 적을 수도 있고 이게 적을 수도 있겠네요. 나중에. 네. 그러면 요거는 표로 나왔을 때 대선거제, 소선거제 나올 때 사표 문제가 나오면 지금 물어본 걸 사표만 물어본 거다. 네. 자, 다음. 정치 신인이요. 정치를 하는데 새로 들어간 사람이 정치 신인이지. 아. 신입. 또. 그리고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 자, 이렇게 국회의원을 뽑는데 이 반은 뭐를 뽑아요? 지역구로 잘라서 뽑아요. 네. 이거를 뭐라고요? 선거구 법정주의라고 법률에다 정해요. 선거구를. 네, 선거구를. 선거구를 법률에 정해서 선거구를 법률로 정해서 법정주의야. 그래서 지역구 국회의원을 뽑아. 지역마다. 네. 뭐라고 이거? 지역구. 그런 다음에 이 정당이 3개면 정당마다 리스트를 발표해. 누구 이렇게 1번부터 2번, 3번 이렇게. 누가 나가는지요? 아니 자기 정당의 특정 인물들을. 아, 네. 그러면 이걸 뭐라 그래요? 전국구라 그래요. 이 지역구 말고 인물 투표 말고 2장을 해요. 투표를 할 때. 지역구 뽑았죠? 네. 정당 투표를 해요. 정당. 아, 뽑고 싶은 정당이. 정당을 투표를 하면 이 전국에 있는 정당 투표를 모아요. 네. 모아가지고 이걸 비례대로 이게 예를 들어서 100석이고 이게 100석이면 이 100석을 이 퍼센트를 100석을 나눠요. 이 비례대로 정당 투표 명수대로. 그게 뭐라고요? 전국구예요. 그러면 이거 뽑을 때는 특정 인물을 뽑는 게 아니라 그냥 정당 투표를 따로 해요. 정당만. 그래서 전국구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명부를 누가 있는지를 보고 이런 성향의 인물이 국회의원 되면 좋겠다라는 거고 이 전국구 투표가 이 정당은 3번까지는 확실히 된다. 그러면 여기는 그지? 이름 있는 사람 쓰는데 4번, 5번은 대충 정당 특성 나타나는 거 쓰겠죠. 이 정당의 기부금도 되겠죠. 이 사람들은. 네. 그러겠죠.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정당 명부에 이렇게 명부를 발표를 해요. 됐어요? 네. 자, 질문이 뭐였죠? 정당 명부식 비례. 자, 그러면 정당의 여기를 뭐라고요? 이거는 명부식. 이거는 뭐라고요? 비례로. 득표를 비례해서 뭐라고요? 대표한다고. 됐어요? 네. 또 금권 선거요. 솔론의 금권 선거인가? 이렇게 금권 선거는 돈이 많은 사람 2표, 적은 사람 1표. 에? 어디 나와요, 거기? 문제점. 금권 선거. 돈을 선거를 하는데 돈을 막 쓴다고. 돈 뿌리고. 금권. 그럼 안 되잖아요. 그쵸? 걸리면 투표권 상실하자. 밥 사주고 뭐하고. 그러니까 신고하면 벌금 물잖아요. 네. 금권 선거, 흑색 선거, 검은색, 흑색으로 뭐라고? 나쁜 거, 가짜 뉴스 하면서 나쁜 거 선전하고 서로 나쁜 놈이라 그러고. 서로 선거 운동할 비난하는. 때. 됐어요? 네. 또 공직선거법이요. 공직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공직에 누구 있어요? 시장, 군수 이런 거. 네. 공직을 할 때 선거하는 방법, 공직선거법. 달라요? 얘는? 이것도 선거법이에요. 그러니까 시장, 구청장 다 안 뽑아요?
대통령도 뽑는 거고. 네. 다 뽑는 거예요. 선거를 한다고. 네. 그게 선거하는 방법을 정해놓은 게 공직선거법. 그게 좀 포괄적인 의미네요. 예. 또 선거구 법정주의. 선거구를 자를 때 이걸 뭘로 정한다고요? 법률로. 법률로 정한다고. 의논해가지고. 아. 그러면 어디서 정해 법률은? 법률은 의회에서. 의회. 그러니까 이 선거구는 어디서 정해? 의회에서. 의회에서. 왜? 선거구 어떻게 정하는 자르느냐에 따라서 내가 붙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잖아. 14 됐어요? 또 15번. 선거 공영제요. 선거는 개인이 아니라 공동 운영한다고. 공동 운영. 그래서 벽보 누가 붙여? 선거관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붙인다고. 공영제야. 됐어요? 네. 또 16. 투고가 뭐예요? 네? 언론 투고. 투, 던질 투, 고, 원고. 원고를 던진다. 언론에다가 소식을 알린다. 제보를 한다. 원고, 투고. 투고예요. 또, 조직 수권 교범이요. 예? 조직 수권 교범. 어디 나와요, 정확하게? 조직. 앞뒤를 읽어봐. 헌법의회에서 법적의회. 아. 조직. 헌법을 보면, 헌법은 마루헌자예요, 헌법. 네? 마루헌. 꼭대기. 아. 산마루. 네. 근데 헌법 10조를 보면 행복추구권, 인간의 존엄과 같이 행복추구권. 요걸 중심으로 해서 자유권하고 평등권 이렇게 기본권이 있어요. 네. 또 하나로는 뭐라고요? 여기 법원, 행정부, 또 국회, 이렇게 상권, 네.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이게 뭐라고요? 조직이에요, 조직. 네. 국가의 조직과 기본권. 이 두 개를 가지고 헌법을 만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조직에서 얘게 수권 받았어 권리를 이게 받는 권리 어떤 권리를 받아가지고 이 조직을 만들었느냐 왜 뭘 근거로 이 조직을 만들었냐 헌법을 근거로 이걸 뭐라고요? 통치구조라 그래. 통치구조 정치구조. 네. 통치구조 정치구조. 그러면 이 조직과 이런 기본권들을 바탕으로 헌법을 만들었다는 게 조직. 아니 이걸 헌법에 이걸 쓰고 이걸 가지고 조직을 만들었다고. 여기에 있기 때문에 헌법 기본권 몇 조에 보면 부녀자를 보호해야 된다. 그러면 부녀자 보호법 이렇게 만든다고 나중에. 네.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 그럼 환경법 이렇게 만든다고. 헌법에 글자가 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만든다고. 네. 됐어요? 네. 또. 자연법상의 권리와 실정법상의 권리. 법을 하면 자연법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법? 뭐 이렇게 썼어요. 자연계에 존재하는 법이요? 실정법은 실제로 정한 법? 약간 자연법. 사람이 정한 법? 이거는 천부인권설도 자연법적이죠. 자, 정부가 실정법을 하는데 악법으로 엄청나게 하면 저항권도 자연법이죠. 데모하잖아. 이해되세요? 네. 보통은 지금은 실정법이고 성문법이야. 글자로 써는. 성문법은 글자로 쓰는 거고 판례나 이런 습관으로 하는 건 불문법이고. 근데 천부인권설 어디 나와? 우리가 정했어? 아니 자연법적이지. 네. 법원을 할 때 정하는 거. 다음. 자유권이 왜 소극적 권리이고 사회권이 왜 적극적 권리예요? 이 자유는 이게 원래는 영주가 왕이 네 맘대로 하죠. 네 맘대로 하니까 마그나타르타, 권리정전, 권리청원 이런 걸 주면서 의회에서 야 여기 써 있는 대로 좀 돈 좀 걷어라. 네 맘대로 하지 말고 하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의회가 발생했어요. 네. 그게 이권 분립이. 그랬더니 얘가 나 돈 걷었어 써준 대로 하면서 지가 재판해. 내가 재판해 보니까 나는 죄가 없음 이렇게. 그래서 법원을 뺏어왔어. 법원을 독립해서 상권 분립이 된 거야. 네. 그러니까 자유는 뭐라고요? 포괄적으로 넓은 게 아니라 야 여기 써 있는 대로 좀 해줘. 왕한테 야 나 좀 덜 괴롭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요? 소극적이라고. 됐어요? 왕한테 그럼 뭐라고요? 국가에게 나 좀 건들지 좀 마 못 살게.
방어적인. 방어적인 거야, 처음에는. 네. 됐어요? 네. 근데 사회는, 이거는 자유면 이게 평등이겠죠? 네. 평등하게 살아야 된대. 그러면 자유가 먼저였어요? 평등이 먼저였어요? 시민이라는 건 시장에 있는 국민인데, 부자 상인만 시민이야. 시장에 있는 부자 상인에서, 일반인에서, 여자까지 이렇게 확정된 거야, 시민이. 그러니까 시장에 있는 부자 상인만 소극적으로 지들이 우리 권리 챙기려고 하다가 점점 커면서 자유권도 확장됐겠죠. 똑같지. 그러면 자 왕이나 그죠? 네. 시민이나 일반인이나 다 똑같이 평등해? 이건 나중에 나왔겠죠. 네. 그러니까 평등은 적극적으로 요구한 거야. 자기의 권리를요. 자, 이거는 자유는 자유주의. 이거는 뭐라고요? 수정자본주의 할 때 수정. 사회는 평등이니까 이게 복지가 되니까. 복지는 적극적으로 해야 되죠?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 이거는 자유주의, 이거는 수정자본주의, 자유주의, 이거는 신자유주의. 이렇게 왔다 갔다 했죠? 자, 자유주의에서 일로 갔죠? 네. 갔다가 신자유주의지. 이명박 시대에 또 갔죠? 자, 자유주의에서 노무현 시대에 이렇게 복지주의로 갔다가 이명박 시대에 신자유주의 갔다가 다시 또 이렇게 평등하면서 소상공인 같이 하면서 소득 높이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왔다 갔다 했죠, 정치도. 네. 이해됐어요? 네. 딱 20번. 국민의 의무 중에 공공복리 적합 의무. 공공의 복지와 이익에 맞게 하라고. 공공복리. 네? 네가 개인이 네 권리를 행사하는데 공공의 복리가 박살나게 하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공공의 복지와 이익에 맞게 행사하라고. 개인이 권리 행사할 때도. 됐어요? 네. 또. 교섭단체. 자, 국회가 있으면 이렇게 국회는 여러 개죠? 네. 이렇게 있는데 정당에서 A정당, B정당, C정당 이렇게 있어. 그러면 20인 이상인가 국회의원이 돼야 교섭단체를 만들어요. 그럼 교섭단체가 뭐라고요? 야, 우리 국회 일정 시작하자 하고 논의를 해. 일정도 논의하고 뭐 논의할지도 얘기하고. 정당이에요, 그럼 교섭단체는? 정당에 있는 사람들이 교섭단체를 만드는 거야, 국회 안에다가. 국회 안의 교섭. 협상할 수 있는 단체. 일정이나, 뭐, 주제나, 이런 것들을. 그러면, 자, 이 큰 정당은 교섭단체 만들 수 있죠? 두 개도 만들겠네? 얘도 만들겠네? 네. 근데 얘는 교섭단체 돼야 안 돼. 안 되니까 얘랑 연합해서 만들어야겠네? 근데 연합을 안 해주네? 그래요? 그럼 일정 정할 때, 여기 있는 애는 연합을 안 해줘, 이 정당은, 사람들이. 그럼 일정도 내가 맘대로 못 정하고, 주제도 내 맘대로 못 정하고, 힘이 약하겠네? 네. 교섭단체 됐어요? 네. 또. 일사부재의 원칙. 부재리하고, 맞아, 둘 다 있어요. 부재의하고. 자, 이게 안 한다는 거죠? 이것도 안 한다는 거고, 한 번 해버리면 안 한다는 거죠? 뭐라고요? 안 한다고. 한 번 일을 하면, 다시, 다시 안 한다고. 근데, 의랑 의. 거기에서 의는 어디 써 있어요? 국회. 의논을 안 한다고. 자, 한 번 회의가 시작돼서 냈어. 한 번. 근데 기각됐어. 그럼 그 회에 또 내? 그 회기에는 내지 못한다고. 됐어요? 네. 그럼 뭐라고? 의논을 못한다고. 한 번 거부당하면. 이거는 재판을 하는데 한 번 해서 이렇게 해서 얘가 폭력을 했어. 그래서 무죄 이렇게 됐는데 똑같은 죄를 또 재판해? 아니 다 끝났어. 그게 완벽하게 3선 3번 해서 무죄 됐어. 그래서 또 재판해? 안 된다고. 일사부자리 의견 안 된다고. 다시 재판 안 된다고. 됐어요? 네네네. 다시 23번. 의회주의. 의회가 있는 주의, 주장, 사상, 생각, 의회를 가지고 하는 거. 주의,
주장, 사상, 생각, 이념, 사고. 또 비준권이요. 비준은 허락하는 거야. 이제 대통령이 A국과 조약을 맺었어. 그럼 이거를 비준한다고 나중에. 누가요? 의회에서. 이건 대통령과 이건 다른 나라. 근데 이거 대통령 권한인데요. 뭐라고?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에 비준권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A하고 이거에서 이거 비준을 했지 여기서. 비준을 했지. 이거를 나중에 국회에서 의회에서 뭐라고요? 이 비준을 동의해야 된다고. 안 하면 여기 대통령 정치적 책임을 지겠지. 됐어요? 네. 또 부의권이요. 투표 부의권. 국민투표. 부의 의논을 넘겨 부의권. 그러니까 이거를 이건 중질부, 채택할 부. 그러니까 의결을 이거에 대해서 국민특혜해라 하고 선택할 권한, 부여할 권한. 이 주제를. 국민투표에 붙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위헌 법률 심판 제청권. 헌법에 위반되는 거. 그런 법률이 있어. 재판을 하다 보니까 뭐 판사가 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 것 같아. 그럼 그거는 그걸 심판해달라고 헌법재판소한테 제청을 해서 저 제청합니다. 이거 심판 좀 해주십시오. 법률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헌법에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법원에서 헌재한테 제청하는 게 그게 또 네. 권한쟁의 심판이요. 자, 이게 인천하고 서울하고 광역시가 두 개. 얘네는 A 맘대로, A 안, 얘는 B에 안 해. 그러면 누구 맘대로 해? 합쳐서. 권한이 쟁의, 논쟁한다고, 의논한다고. 이 쟁의를 누가 심판? 재판소에서? 아니요. 이게 서울시청인데, 이게 국가기관이요. 그러면, 재판소에서 여기는 행정부고, 여기는 인천시인데, 서로 충돌하면, 이럴 때 헌재에서 한다고. 권한이 누구한테 있느냐? 왜? 얘는, 헌법에 근거해서 법률 만들었고, 얘도 헌법에서 법률 만들었잖아. 충돌했잖아. 그럼 헌법재판소한테 헌법 법률 근거를 따져가지고 해달라고 해야지. 됐어요? 네. 또. 되게 중학교 거랑. 응? 중학교 때 배웠던 거랑 너무 많이 비슷한 것 같아. 말이 어렵지. 소유권 공공복리. 소유권은 개인적인 권한이지. 네. 소유하는 권인데, 근데 공공복리에 맞춰서 사용하자고. 자, 자기가 소유하는 내 땅이라고 그냥 깊숙이 파. 1000m. 그럼 지하철 어떻게 해? 안 되죠. 공공복리에 맞게 사용하라고. 내 땅이라고 내 안에다 여기다 똥 계속 싸놔. 그럼 이게 치우라고 그러잖아. 공공복리에 맞게. 또 무과실 책임의 원칙. 원래는 무과실, 과실이 실수죠. 네. 몰랐어. 과실이 있어야 책임인데 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을 져야 되는 경우가 있어. 과실이요. 자기가 실수가 아닌데도. 실수가 아닌데도 처리를 하라고. 예를 들어서 위험물을 제조를 했어. 네. 그러면 실수 아니더라도 요게 실수 날 가능성도 있고 그렇지. 네. 그러니까 무과실에도 책임지라고. 이 영역이 있어. 무과실 책임지는. 네. 또 계약을 취소할 것인지에 대한 확답을 요구할 수 있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계약을 서로 맺었어. A하고 B가 서로 합의를 했어. 네. 근데 얘랑 계약했는데 얘가 미성년자예요. 네. 그러면 미성년자 부모가 이걸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어. 그러면 무슨 미성년자 부인한테, 아빠한테 이거 계약할 거예요? 취소할 거예요? 물어볼 수 있지. 네. 그럼 끝이죠? 네. 또 손해를 보전해주다. 뭐라고? 손해를 보전해주다. 손해를 하면 보전. 배상이 아니라요? 배상이고 보상이 있지. 보상. 법에 위반되진 않지만 돈을 주는 거. 법에 맞게. 배상. 손해배상. 잘못했으니까 돈 주는 거. 네. 보전. 손해를 보충해서 주는 거.
손해 나면 그건 손해 난 만큼만 보충해서 준다고. 아, 그만큼만. 보전. 아, 됐어요? 네. 또. 특수 불법 행위가 뭘 말하는 거예요? 불법 행위는 불법 자체, 법을 위반한 건데, 네. 특수자가 들어가면, 한 명이 하면 강도인데, 두 명이 하면 특수강도야. 아. 그렇게 특수 부분을 정의를 해놨어. 특수 불법 행위. 아, 네. 됐어요? 네. 또 33번.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책임을 지지 않는 무능력자가 누구야? 능력이 없어. 애기. 책임 무능력자야. 책임 무능력자도 있고, 의사 무능력자도 있고, 표현을 못해. 아무 생각이 없어. 의사 무능력. 장애인. 책임 무능력자도 있고, 의사 능력, 책임 능력, 뭐 이런 게 있는데, 책임 무능력자를 뭐라고요? 무슨 뭐? 감독자 책임. 감독을 해야 되잖아. 누가? 부모가. 감독자 책임. 그러면 책임 무능력자가 와갖고, 유리창을 다 깼으면, 얘는 책임이 없으니까 책임을 못 물어? 아니, 버렸어. 감독자가 책임있다고, 부모가. 그러니까 부모한테 돈 배상하라고. 근데 이게 왜 특수불법행위예요? 뭐라고요? 이게 왜 특수불법?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면 두 개가 연결되는데 그 특수라는 게 또 상황마다 타져야지. 특수는 조항이 써 있으니까. 왜? 특별한 거, 특수한 거는 조항을 써주지 않으면 안 되지. 일반적으로 적용시키면 안 되지. 그러니까 다 써 있다고. 나중에 찾아보면. 네. 또. 이거는 유가증권. 자, 이렇게 되는데 증권회사 있지, 증권회사. 네. 증권회사에서는 이런 주식이라고 치면 주식을 회사를 만들 때 주식 대금 1,000만 원을 넣은 다음에 1,000만 원어치 그럼 10,000원짜리 1,000장을 주식을 발행해. 이해되세요? 네. 그런데 이 주식을 발행하는데 이 회사가 나중에 엄청나게 커지면 주식 시장에 이렇게 올릴 수가 있는 거야. 조그만한 건 못 올리고. 네? 주식 시장이 이 회사가 엄청나게 커지면 주식 시장에다가 사고 팔 수 있다고. 이 올린 회사가 커지면. 투자한 돈을. 네. 주식 시장에다 사고 팔 수 있다고. 그러면 이 주식은 뭐야? 증권이라고. 증서 권리증. 자, 승차권. 유가증권이라고. 가격이 있어. 얼마라고. 그럼 증권은 뭐냐? 증서가 되는 권리증이야. 이해됐어요? 근데 유가증권은 뭐라고? 가격이 정해져 있다고. 얼마짜리 이렇게. 그럼 주식이 여기에 10,000원 이렇게 정해져 있지. 네. 근데 시장 이 10,000원짜리를 여기서 20,000원에 팔고 5,000원에도 팔지. 네. 회사가 망할 것 같으면 이게 1,000,000원도 안 남아줘. 나중에는. 이 자본금이. 네. 그래서 이 주식을 사고 파는 거야. 그런 증권들이야. 유가증권. 이게 파는 이게 증권이에요? 이 주식이 증권이라고. 아. 승차권도 증권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증권, 유가증권의 종류들이 있어. 그러니까 뭐라고? 가격이 써있어. 얼마짜리. 됐어요? 네. 또. 중혼? 뭐라고? 중혼이 뭐예요? A랑 B랑 결혼했는데 얘가 C랑 또 결혼했어. 거듭 혼. 결혼 2번 하네. 중간에 결혼하고 있는데 이 중간에 결혼 상태인데 얘를 또 결혼했어. 성년의제. 성년이라고 쳐주는 거 어디에 써 있어? 앞뒤 읽어봐. 혼인의 효력에 새로운 친족관계 발생, 부부간 동거와 부양의 잠깐만. 발생. 혼인을 하면 성년의 의제는 비슷하게 막 본다는 거거든.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랑 B랑 미성년자요. 네. 결혼을 했어. 네. 근데 집도 못 사. 아무것도 못해. 결정 못해. 그럼 어떻게 사냐? 못 사. 그러니까 성년과 비슷한 권리를 어느 정도 주는 게 성년을 줄 거야. 그래야 먹고 살지. 네. 또 부부 별산제. 부부의 재산은 별도로 계산한다고. 왜요? 같이 계산하는 게 아니라요? 남편 재산 남편 재산, 부인 재산 따로지. 등기를 하면. 또 일상 가사 대릴권. 보통적인 일상적인 가사, 진일은 대리를 할 수 있어. 이게 뭐냐고? 네. 일상 가사 대리. 자, A는 남편이고 B는
부인인데, 그런데 전축을 사야 돼. 그러면 여보 사와. 한번 사오는 거잖아. 네. 보통 일에는 가사, 그냥 일반적인 가정생활하는 건 대리를 해도 된다고. 서로 부부끼리. 내가 안 맡겼어요, 세탁물. 남편은 못 받아? 맡긴 사람이 받아? 아니요. 일상가사 대리. 또 면접 교섭권. 이혼해서 면접. A랑 B랑 사는데 여기 아들 C가 있어. 네. 근데 이렇게 A가 데리고 살기로 했어. 그러면 B가 얘를 만나잖아. 네. 그게 면접하잖아. 네. 면접에 대해서 언제 하고 뭐 하고 이런 거. 면접 그런 게 교섭법. 교섭권. 네. 또 유류분이 뭐예요? 이제 A하고 B하고 살다가 B 돌아가시고 A도 돌아가셨어. 근데 자식이 뭐라고? 응? A, B, C가 있어. 네. 그지? 그러면 여기에서 유언으로 남겨놓은 거. 머물 유자. 분. 그러면 재산이 남은 게 있을 거 아니야, 재산. A도 죽었어요? A가 죽으면. 네. 그러면 A, B, C한테 얘는 하나도 안 줄 수 있어? 아니요, 다 똑같이. 똑같이 나눠 주는데 유언을 했어. B, C한테만 주고 A는 주지 마라. 그렇다고 얘가 못 받아? 물론. 일정 부분은 받을 수 있어. 그게 이제 남은 재산을 나누는 방법이 정해져 있어. 네. 이해되세요? 유류분은 남은 재산을 남은 재산의 부분. 네. 또 공정증서, 구수증서. 뭐라고? 공정증서랑 구수증서. 공정증서는 공정이라고 써 있어? 정의로 쓰여있어요. 정해진 공공 양식에 의해서 하는 게 공정증서일 거고, 구수는 입으로 말한 거. 입으로 말한 걸 어떻게 알아요? 말한 걸 써놓지 글자로. 근데 아직 이 공정을 안 했지. 예를 들어서 변호사나 뭐 이런 사람 앞에서 공동 증명을 하거나 아니면 어디에다 양식을 그쳐서 뭔가를 하면 공정증서인데 이건 구수증서는 말로 하는 거고. 상속을 포기하면 그거 재산은 어떻게 되는? 상속 포기를 하게 되면 이제 A가 아버지도 돌아가셨어. 네. 그러니까 A, B, C가 아버지가 빚이 많을 것 같아. 그러면 상속 포기 신청을 이 세 명이 동의를 해서 법원에다 하는 거야. 네. 그럼 법원에다 하면 그러면 상속을 하나도 안 받고 빚도 하나도 안 받아. 이해되세요? 네. 또 한정 승인이라는 게 있어. 아빠 재산을 다 계산을 해서 빚을 다 갚고 남는 것만 받겠다라는 경우도 있어. 이거는 법원에 신청하는 거야. 네. 상속 포기는 가족이 다 연명해서. 됐어요? 네. 또 대항력이 발생한다는 게 임차인이 입주 후 전입 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발생. A가 집이 있는데 여기에 B가 들어가. 네. 근데 이 사람이 뭐를 했어? 월세를 내준대. 월세. 근데 보증금을 내래. 보증금 1억에 월세 100만 원이래. 네. 그러면 B가 이걸 들어가지. 그냥 두면 여기 계약서만 주고받았지. 네. 이 집이 등기가 있어 법원에. 네. 여기에 내가 월세했다 이런 거 안 올려줘 월세는. 그런데 이 월세 보증금 낸 계약서를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면 주소를 옮겨줘. 네. 그러면 주소가 이 사람이 오지. 네. 원래는 A 거였잖아. 네. 근데 이 B라는 사람이 여기에 산다는 게 확실해지잖아. 그러면 이 집이 팔려. 네. 팔리는데 보통은 여기에 사고 팔 때 여기에 등기를 써. 이게 누구 건데 은행에서 얼마 빌림. 또 얼마 빌림. 근데 이 사이 기간이요. 이게 주소를 보니까. 네. 등기한 기간이. 그러면 야 너는 얘 1번은 나보다 빠르지만 내 주소를 봐라. 여기 내가 들어가서 살잖아. 그건 난 2번이고 네가 3번이야. 돈 받을 때. 이거가 이 집이 통째로 팔려. 그래서 경매를 넘어가. 네. 그래서 경매는 돈이 뭐 예를 들어서 몇 억이야. 그럼 나눠줄 때 1순위 다 갚어 먼저. 1순위 갚는다고. 네. 그 다음에 3순위한테
줘버리면 안 되잖아. 내가 받을 게 없잖아. 네. 근데 나 돈 줘. 나 여기 근데 주소 얘는 뒀잖아. 그냥 월세 받고 사는 사람. 주소력이 여기에 등기된 것처럼 효과가 있다고. 아, 그러니까 이 3번한테 뭐 할 수 있어?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 네. 그게 대항력이라고 해. 되게 복잡하네. 네. 이해됐어? 네. 또 확정 일자의 우선순위에 따라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가가지고 언제 이사 왔어요? 하고서 뭐라고? 확실히 정한 일자를 받지. 네. 그게 확정 일자요. 네. 이 일자에서 이렇게 등기 권리증에서 여기서 뭐 은행에서 얼마 껐다. 근데 여기는 받았지 나는. 네. 그러면 여기에 나는 은행에서 얼마 껐다 하는데 이 사이에 들어가지. 네. 그럼 얘는 1순위, 내가 2순위, 얘가 3순위가 된다고. 네. 그러니까 우선순위. 이 3번 돈 꺼진 사람은 뭐로 확인해야 돼? 확정 일자. 확정 일자를 확인해야 되는데 계획서를 안 보여주잖아.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집에 가가지고 여기 새 들어온 사람한테 너 언제 이사 왔냐? 물어봐야지. 네. 이해됐어? 네. 그럼 또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아무런 말이 없으면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곳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집 전세나 월세를 살고 있지. 네. 그래서 보증금 줬는데 아무 말 안 했어. 왜? 12월 12일 날 끝나는 건데 네. 11월 12일 날까지 아무 말 안 했어. 그럼 어떻게 돼? 자동으로 그냥 연장해서 넘어가는 거라고. 자동 연장이. 자동 연장이 된다고. 네. 근데 이제 애매하지. 11월 12일까지는 안 내게다가 11월 15일 날 이제 짐 빼 그러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뭐 일정 기간 해야지. 한 달 하면 12월 15일까지. 한 달 정도는 줘. 아, 근데 이게 넘어가 버렸어. 한 달이. 네. 그래서 12월 12일 경과해 버렸어. 네. 그럼 나는 어떻게 생각한다고? 그냥 쭉 사는 자동 연장됐다고 생각하는 거라고. 아, 근데 집 빼 그랬어. 그럼 나가게 되지. 자동 연장으로 쳤으니까 자동 연장이 아니고 넌 계약 폐기라고 얘기를 하겠지. 복잡해지겠지. 네. 계약 만료돼 넘어가면 됐어요. 이거는 자동 연장 뭔지는 네. 또 사실 맞네요. 소급표 금지의 원칙. 자 여기에 보통은 이제 여기에 범죄가 발생했다. 범죄. 근데 이때는 죄가 없었어. 법에 그런 게 죄가 아니었거든. 근데 이때 법을 만들었어. 소급시켜갖고 너 범죄 처리해. 그럼 안 되지. 또, 네. 소급해서 효과를 발생시키는 건 금지한다고. 행위 시에 법률이 있어야 된다고. 됐어요? 네. 조각 사유가 뭐예요? 자, 죄가 발생을 하려면, 네. 이게, 의사 능력도 있고, 책임 능력도 있어야 되고, 의사를 가지고 책임을 가지고, 그제? 네. 그런데, 거기에다가 요거를 했을 때, 자, 내가 유리창을 깼어. 경찰이라 범인 잡느라고. 그런데 의사 능력, 책임 능력 있지? 네. 근데 위법해? 위법해 깼어. 네. 근데 깼는데 왜 깼어? 실수. 경찰이라 실수가 아니라 고의로 도둑 잡으려고. 경찰이요? 네. 그럼 위법해? 깬 거는 위법하지. 그쵸. 그런데 조각돼서 빼준다고. 이런 사유일 때는. 그럼 피해는 어떻게 피반? 그러면 경찰법에 의해서 피해액만 보전해주지. 됐어요? 보상해주든지. 그런 조각사유라고. 위법성 조각사유. 자, 칼로 사람을 배를 째면 죽어 안 돼. 네, 위법이죠. 위법이지. 네. 그럼 의사는? 의사는 되죠. 맨날 위법이야? 왜? 이게 조각사유라고. 이걸 정해놓겠네요. 책임 빼준다고. 조각 사유는요? 책임을 조각하는, 그러니까 책임 위법, 책임 조각사유, 위법성 조각사유 이런 것들이 다 거기다 정해져 있다고. 법률에. 책임질 수 없는 사람은 그냥 그런 거. 됐어요? 네. 48번 또. 그 있잖아요. 1심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를 올리잖아요. 근데 만약에 1심 판결이 실형 선고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실형 선고를 받았잖아. 네. 그러면 하게 되면 좀 중단하고 있는 거야. 네? 실형 선고를 받았어. 네. 당연히 선고를 해, 1심도. 네. 근데 이거 못 받아들이겠다 하고 항고, 뭐 상고 하는 거잖아. 네. 그러면 그냥 요 실형 선고를 받았으니까 교도소에 있으면서 계속 재판 진행하는 거야. 네네네. 또 적법 절차의 원칙. 뭔가 일을 할 때는 적당한 법에 적합한 절차로 하라고. 절차도, 과정도, 적법 절차. 네. 또 구속 적부 심사 제도. 이 사람을 구속해서 재판할 수도 있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재판할 수 있지. 네. 구속이 적당하냐 부당하냐를 심사하는 제도. 도망갈 위험이 없다. 그러면 구속 안 하고 재판한다고. 네. 네. 또 형사 절차 참여권. 그러니까 형사 재판이나 이런 걸 하지. 네. 이런 과정에서 참여를 해가지고 의사 표현하고 뭐 하는 거지. 절차 참여권요? 그런 제도. 이게 형사 재판 했을 때 겔티 이게 배심원 제도 같은 거는 형사 재판에 참여할 수 있잖아. 배심원이 죄가 있다 없다 이렇게 하잖아요. 네. 시민 참여단 모집하고. 네. 됐어요? 네. 또 형사 보상 제도. 그러니까 형사 보상. 이게 보상이면 보상, 배상, 손해배상, 보상 하면 예를 들어서 이 죄인인 줄 알고 잡아 가다 놨는데 죄가 없어. 네. 그럼 보상해줘야 될 거 아니야? 형사가 범인 잡다가 다 때려부셨어. 그럼 보상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아까 그 조각 사유. 그거 조각 사유니까 죄는 아니야. 형사는. 네. 죄는 아니지만 배상 안 해줘. 그런 보상? 보상 안 해줘. 손해된 거. 해줘야죠. 근데 불법은 아니니까 보상이라고. 명예회복은 그럼 잘못해서 잡혔는데 아닌 경우에. 명예회복도 선고를 해서 이 사람이 죄가 없다라고 선고를 해줘요. 그게 명예회복. 이 명예회복을 신문에 광고를 해라 뭐 이런 판고를 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 네. 또 사적 자치의 원칙의 제한. 사람은 사적 자치, 공적이 아니라 사적 자치라고 민법은 국민과 국민 간에 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여기 변호사가 붙는 거야. 공적인 형법은 국민하고 검사가 붙어. 검사는 나라, 여기 국민은 변호사. 네. 그럼 이건 공적이잖아. 네. 이거는 민법은 국민과 국민이니까 사적 자치지. 네. 자기가 자치적으로 한다고. 근데 그거에 왜 제한을 가해요? 사적 자치를 해야 되는데 국민과 국민끼리 하는데 이게 공공목리위에서 제한을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됐어요? 예. 또 연차 유급 휴가 제도. 연차는 뭐 1년 동안 있으면서 유급 돈 있어. 봉급이 있으면서 휴가를 준다고. 네. 또 양극체 체제랑 다극체 대체. 이렇게 양극화라는 이렇게 가난한 사람 부자나 가난한 사람 이렇게 많아진다는 게 양극화. 네, 근데 다극화는 여러 가지 있다고 극이. 가난한 사람은 부자인 사람 말고. 가난한 사람, 중간인 사람, 자유롭게 사는 사람, 뭐 이렇게 하는 사람 여러 가지. 그러니까 양극화는 초점이 중심이 되는 게 두 개로 나뉘었다는 거고 다극화는 여러 가지라는 거지 관심이. 네. 뭐 다자간 공조와 협의. 여러 사람 간의 공조, 같이 도와. 네. 초국가적 행위체랑 국가 내부적 행위체. 초국가적 행위체는 유엔 이런 거. 국가 내부의 행위체는 국가 안에 있는 행위체들. 어떤 거예요? 국가 내부 안에 정당도 있고 사회단체도 있고 여러 가지 의사단체도 있고 이익단체도 있고. 또 안전보장이사회.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유엔에서 대표적인 그 큰 국가들 미국 중국 이렇게 해가지고 몇 개만 안전보장이사회 해갖고 이사국 이사할지 회사의 이사처럼
상임은 항상 있는 거고 또 일부 지정하는 것도 있고 안정 보장을 위해서 이사국하면서 있잖아. 힘센 나라 모임. 네. 됐어요? 네. 또 외교관 면책 특권. 외교관 같은 경우에는 이 외교관 안에 있는 요 나라가 여기 서울에 여기 미국 대사관이면 여기 미국 땅이야. 네. 외교관에 있을 때 외교관이 면책이면 책임을 면하는 게 있어. 어떤 죄를 져도 이거는 책임을 면한다라는 게 정해져 있겠지. 네. 그게 특별한 권리지. 외교관이 갖는. 네. 그게 면책 특권이라고. 됐어요? 네. 신의 성실의 원칙. 근데 그 계약이나 사람들은 신의에 맞게 성실히 행위를 해야 된다. 근데 민법의 원칙이요. 아, 이게요? 대원칙.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포괄적인 넓은 원칙. 신의에 맞게 성실하게 행위를 하라. 그래, 민법, 계약을 할 때. 계약 이행 어떻게 해요? 신의에 맞게 성실하게. 또. 끝났어요. 끝이. 자, 용어를, 이거만 보고 문제에는 왜 안 찾아왔어? 네? 문제예요? 문제에도 용어가 있을 거 아니야. 자, 요점 정리에 대한 용어만 하기 때문에 양이 많지 않은 거야. 문제에 대한, 문제 속 안에 들어있는 용어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덜 읽었다는 거지. 아, 그래요? 용어가 더 해야지 나가지지. 그 다음에 이것도 정리를 한 번씩은 해야 되고. 네. 수고하셨습니다.